10년 젊게 사는 최고의 습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1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10년 젊게 사는 최고의 습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해? 라고 의심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이 있거든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70세인데도 50대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50세인데 70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습관들에서 나와요.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습관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 하루 30분 걷기의 기적. 첫 번째 습관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30분 걷기예요. 걷기가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먼저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릴게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폐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꾸준한 걷기로 이를 막을 수 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실제로 꾸준히 걷는 분들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10년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뼈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걷기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라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요. 이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꾸준한 걷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걷기를 꾸준히 하면 특히 하체 근육량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도 줄어들어요.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늘려줘요. 실제로 30분 걷기를 한 후에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뇌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줘서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이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하루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돼요. 아침에 집 앞을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 식후에 10분 이렇게요. 걷는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걷는 장소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공원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환경에서 걷는 게 좋아요. 나무와 풀들이 내뿜는 피톤치드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쇼핑몰 걷기도 좋은 대안이에요. 운동화도 중요해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이 아프면 걷기가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길게 걷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에 놀라운 힘. 두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이 뭐 그리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면은 정말 최고의 안티에이징 비법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피부 세포도 재생시키고 근육 세포도 복구시켜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들은 피부가 좋고 근육량도 잘 유지돼요. 수면 중에는 뇌에서도 중요한 청소 작업이 일어나요. 깨어있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청소돼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도 이때 제거돼요. 면역 시스템도 수면 중에 강화돼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요. 반대로 충분히 잠을 자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병에 덜 걸리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호르몬 균형도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워요.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커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피부가 스스로 복구되고 재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는 사람들은 피부가 탄력 있고 윤기가 나요. 그럼 얼마나 자야 할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7-8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8-9시간 정도 자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이 시간대에 맞춰져 있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침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해요.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해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도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 사용을 자제하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낮잠은 어떨까요?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습관, 물 마시기의 생명력.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충분한 물 마시기예요. 물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은 정말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몸의 60-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바로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어요. 먼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릴게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탈수 상태를 보여주는 부위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돼요. 혈액순환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이게 심장 부담을 줄여주고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줘요. 신장 건강에도 필수적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물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과 독소가 잘 배출되고 신장 결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소화 기능에도 좋아요. 물은 소화액의 주성분이고
음식물의 이동을 도와줘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관절 건강에도 중요해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액도 대부분이 물이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염 위험도 높아져요.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뇌는 수분에 아주 민감한 기관이에요. 몸의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최적화돼요. 체온 조절에도 필수적이에요. 땀을 통한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중요하죠.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 약 2리터 정도를 권장해요. 하지만 활동량이 많거나 날씨가 덥다면 더 많이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1시간에 한 잔씩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은 계속 수분을 잃거든요. 아침 첫 물 한 잔으로 이를 보충해 주세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도와줘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방해될 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운동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거나 상온의 물이 좋아요.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서 향을 내거나 허브차로 시작해 보세요. 단,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네 번째 습관 스트레칭으로 되찾는 유연성. 네 번째 습관은 매일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 젊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연성은 젊음의 상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경직돼요. 근육이 짧아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자세도 구부정해져요. 하지만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이런 변화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어요. 먼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칭할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혈관도 함께 늘어나요. 이때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흘러요.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세 교정에도 탁월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목이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둥글게 말리고 허리가 굽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자세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에요. 적절한 스트레칭으로 이를 교정할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관절을 규칙적으로 움직여주면 관절 내 윤활액 분비가 늘어나고 관절 연골에 영양분이 더 잘 공급돼요. 이게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특정 근육만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약해지고 짧아져요. 스트레칭으로 이런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칭 할 때는 자연스럽게 깊고 천천히 숨을 쉬게 되는데 이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풀어줘요.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동작들로 충분해요.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목을 좌우로, 앞뒤로 천천히 기울여주세요. 하지만 절대 빠르게 돌리지는 마세요. 목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어깨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한쪽 팔을 반대편으로 당겨서 어깨와 팔 뒤쪽을 늘려주세요. 허리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해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시고 서서 허리를 앞뒤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다리 스트레칭도 꼭 해주세요.
벽에 손을 대고 뒤꿈치를 바닥에 댄 채로 종아리를 늘려주시고 의자를 잡고 서서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늘려주세요. 스트레칭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 반동을 주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세요. 호흡도 중요해요. 스트레칭하면서 숨을 참지 마시고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늘어나요. 시간은 각 동작마다 20-30초씩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10-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굳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녁에 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어줄 수 있고요. 5번째 습관 올바른 자세의 힘. 5번째 습관은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예요. 자세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올바른 자세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구부정한 자세는 즉시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반대로 꼿꼿한 자세는 자신감 있고 젊어 보이게 해줘요. 잘못된 자세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목이 앞으로 나가는 거북목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줘요. 이게 만성 두통과 어깨 결림의 원인이 돼요. 어깨가 둥글게 말리는 자세는 가슴 근육을 짧게 만들고 등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이게 호흡까지 얕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활력을 떨어뜨려요.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요. 이게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좋지 않아요. 골반이 틀어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돼서 다리가 붓고 저릴 수 있어요. 올바른 서 있는 자세는 어떤 걸까요?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실으세요. 무릎은 살짝 굽혀서 딱딱하게 펴지 않도록 하고요.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어서 허리의 과도한 굴곡을 없애주세요. 가슴은 활짝 펴고 어깨는 귀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주세요. 목은 길게 늘리고 턱은 살짝 당겨서 이중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머리 위에서 실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교정돼요. 올바른 앉는 자세는 어떨까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기대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고개를 숙이거나 들지 않고도 볼 수 있어야 해요. 자세 교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알람을 설정해서 일시간마다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자세는 어떨까? 하고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거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거울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연습하고 그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벽을 이용한 자세 연습도 효과적이에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해보세요. 이게 올바른 자세의 기본이에요. 자세 교정 운동도 도움이 돼요. 등과 어깨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가슴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6번째 습관 두뇌 활동으로 젊음 유지하기. 6번째 습관은 꾸준한 두뇌 활동이에요. 머리를 쓰는 게 젊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뇌가 젊어야 온몸이 젊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예요. 하지만 꾸준한 두뇌 활동으로 이런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유지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게 뇌를 젊게 유지해줘요. 두뇌 활동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놀라워요.
뇌가 활성화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져요. 또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이게 전체적인 활력으로 이어져요. 그럼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새로운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바로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독서도 훌륭한 두뇌 운동이에요. 특히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더 좋아요.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과 감정이 자극되고 전문서를 읽으면 논리적 사고가 발달해요. 퍼즐이나 게임도 도움이 돼요. 십자말풀이, 스도쿠, 바둑, 장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활동들은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자극해요. 글쓰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돼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훌륭한 두뇌 운동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가 복합적으로 활동해요. 요리도 좋은 두뇌 활동이에요.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맛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동해요.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번갈아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독서, 내일은 퍼즐, 모레는 새로운 요리 도전 이런 식으로요. 꾸준함도 중요해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 습관 긍정적 마음가짐의 마법. 일곱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이 젊음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음의 나이가 몸의 나이를 결정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아요. 이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거든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또 혈압을 올리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줘요. 이런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줘요. 표정도 정말 중요해요. 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들은 얼굴 근육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발달해서 더 젊어 보여요. 반대로 찡그린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들은 주름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늙었어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풍부해.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배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자가 더 건설적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요.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염돼요. 밝고 활기찬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세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돼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5-10분 정도 깊은 숨을 쉬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